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상담소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조금 셀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서 여러분들 고민들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도 뭐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증시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끙끙 앓고 있다가 그리고 가만히 냅두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회도 다 놓치게 되고 오히려 뭔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2-2638-3985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100원이니까요.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보다는 사실 전화 상담을 저희가 좀 많이 하죠. 그래서 1부에서 2부까지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들 내 거 채택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해외부터 봐야 되겠죠.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0.09%대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42,063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미국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싶은데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 명절 동안에 0.5%의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빅컷이라고 부르는 0.5%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것 같아 라고 기대를 하다가 막상 하고 나니까는 이거 오히려 좀 주춤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강하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금리 인하 했을 당시 수요일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가 목요일은 이렇게 오히려 급등이 나오고 어제는 조금 주춤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연준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된다면 8월 달까지는 경제가 매우 좋으니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9월이 되어가지고는 금리 인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할 때 돼서는 0.5%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춤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S&P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런 어떤 지수들을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니케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들,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윗꼬리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0.5% 인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이 되나요?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추면서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엔화를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거나 다른 국가에 투자를 했던 그 엔화를 활용한 자금들이 미국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제로 금리로 빌려서 5%대 이자로 뭔가 빌려줘서 또는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좀 보려고 했더니 거기서 미국 금리가 0.5%나 빠지게 되고 또 일본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또 일본은행도 계속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자극점이 생기게 된다면은 엔캐리 자금들이 또 탈출하게 되면서 지난번과 같은 이런 폭락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금투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이거를 시행하게 된다면 부자들 그러니까 큰 손들의 자금들이 좀 이탈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락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든가 또는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증시들이 조금 강한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뭐 금투세 이런 이야기 말고도 사실은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잘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만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왜 투자하냐. 미국은 배당을 버는 거에 뭐 7, 80%까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많이 줘봤자 10%대밖에 주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투자할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자금들, 해외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라던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대만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는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증시가 좋은 장세인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조금 쉬워질 수 있다, 조금 용이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기술주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업종들이 돈을 조금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유리한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지수가 뭐 흐지부지하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좀 더 많고 신저가에 꽂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새로 사봤자 물리는 종목만 또 늘어날 뿐이지 종목 개수는 적은 게 좋다라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투자는 몇 개 종목까지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하면 전 5개 이상 늘리지 말라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근데도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라던가 또는 오프라인 강연을 제가 가보면요. 종목 좀 주세요. 종목 좀 주세요 하는 분들 아직도 많아요. 종목이 그래서 몇 개 들고 있는데요 하면 20개 들고 있는데 또 달래요. 뭐 한 10개 들고 있는데 또 달래요. 30개 들고 있는데 또 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종목 수집가죠. 우리 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야 저거 좀 쓸만한데 하면서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누가 이렇게 버리려고 내놓은 거 막 주워가서 집이 지저분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계좌만 지저분해지고 있는 겁니다. 종목이 많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적어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벌려놓는 것보다는 한 가지 일을 벌려서 한 가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어루만지기 위해서 나의 현금을 써야지 또 새로운 종목이 뭐 없나 하면서 기웃거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이미 망가져 있고 어느 순간 종목만 많이 쌓여 있게 되고 처치곤란이 돼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금, 새로운 종목을 살 현금이 있다면요.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저희가 있죠.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 종목 방치하고 있다 했던 종목들 있죠. 방치해놨을 때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그 기다리면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오늘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연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오늘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만나러 제가 광명으로 바로 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후 1시까지 광명에 있는 광명 평생학습원 배움실 503호로 오시면 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 강연에 제 강연에 많이 오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금리 인하 한 번, 1회차까지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2회차부터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참석이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제가 서울역으로 갑니다. 지금 명절 끝나고 수도권부터 한번 돌아볼까 하는데 이제 서울역에 있는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스페이스 쉐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센터 2층 사파이어 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전 11시까지 내일은 와주시면은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고 02-2638-3985번으로 많이 전화 주시면은 2부까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 U 플러스고요. LG U 플러스고요. 네, 11,500원에 15%요. 11,500원에 15%요. 네네. 일단 매수가가 조금 애매모호한 면은 있긴 한데 들고 가는데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홀딩 하시길 추천드려 볼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통신 관련주죠. LG U 플러스라든지 KT, SKT 이런 쪽은요. 사실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기가 오거나 소비가 조금 안 좋고 내수 경제가 조금 안 좋을 때 오히려 약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자를 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집을 좀 많이 사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부동산을 좀 무리해서 사고 있거든요. 요즘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 또는 2년 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가격이 평균 얼마인가 봤더니 한 10억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을 우리가 돈이 있어 사는 사람들이 잘 없겠죠. 결국은 대출받아 사다 보니까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 이러다 보니까 버는 거에 많게는 7, 80%를 집에다가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고 적게는 한 50% 정도 버는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이자와 원금 갚는 데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줄 수밖에 없겠죠. 외식도 좀 덜 하게 되고 여행도 좀 덜 가게 되고 옷도 좀 덜 사게 되고 뭔가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통신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면요. 결국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돈이 바로 이런 이런 통신비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나 내수 경제가 좀 죽거나 할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테마 장세라고 하죠. 테마를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잘 안 해서 매수를 좀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사실상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9,500원대부터는요. 네. 여기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지금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지금 특히나 내수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죠. 그죠? 네. 거기다가 사실 지금 부동산 사는 분들이 저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 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금감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집값 아예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집값 저거 올라가는 거 문제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든 간에 저 집값을 잡아버릴 거야라고 한국은행과 금감원과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집을 사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거나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내수를 살린다, 진작을 한다라고 해도 쉽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산 사람들이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빚만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네. 빚쟁이의 전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실적이 안 나오고 할 때 오히려 얘가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나는 가만히 잘 있었는데 남들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종목이 저는 SK 이제 텔레콤 같은 경우 벌써 이미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LG U 플러스가 사실 이제 LG U 플러스가 통신 3사 중에서는 인기가 좀 덜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SKT가 약간 이렇게 독보적인 인기를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유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식작으로 봤을 때 KT 그 다음이 이제 LG U+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이 없는 종목을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LG U+ 네네. 쓰세요 혹시? 안 써요. 안 쓰시죠? 뭐 쓰세요 네. 통신사? 저 KT요. 그러니까 그러면 KT를 샀어야지 뭐 한다고 이걸 샀습니까? KT 잘 가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SKT, KT 잘 가는데 LG U+가 안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LG U+는 인기가 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점유율 네. 자체도 좀 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이제 통신주를 투자하실 거였으면은 KT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얘도 뒤늦게라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은 없을 것 같은데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서 올라올 때 본전 또는 12,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매도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종목을 잘못 잡았구나. 통신주를 잡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LG U+ 살 때 차라리 SKT나 KT를 살 걸 그랬다. 다음엔 그래야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올 것 같으니까 본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주전자 재료 12만 5천 원에 15%요. 12만 5천 원에 15%요. 예.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다음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이유 없이 투자를 하면 돈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예. 그 피같이 번 돈,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을 그 너무 이렇게 쉽게 날려 먹으면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이런 쪽들이 막 그 시세를 좀 내다 보니까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얘도 그쪽으로 엮이면서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업황이 좋은 것과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는 거랑은 별개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부동산도 계속해서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매수세가 있어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간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네,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죠. 예.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팔려요? 그리고 내가 비싸게 팔려고 하면 비싸게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업황은 좋거든요. 근데 비싸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될수록 이 사실은 좀 매매가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요. 우리가 짜장면도 6,000원에는 사 먹을 만 하거든요. 7,000원도 사 먹을 만 해요. 8,000원도 뭐 배고프면 사 먹을 만 할 것 같아요. 10,000원. 그때부터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10,000원에 먹어야 되나 싶은데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5,000원 좀 어때요? 먹고 싶어도 15,000원 좀 부담이죠, 그죠? 예. 짜장면을 15,000원 먹을 바에 그냥 국밥 먹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데 짜장면이면 가격이 만약에 한 4만 원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안 먹게 되죠, 그죠? 예. 짜장면이 변한 게 아니라 짜장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안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뭐 이렇게 뭐 문 닫았거나 부도가 났거나 이게 아니라 비싸지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 예. 기업이 원래 이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7,000원, 2만 원에 거래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있던 종목이 2021년에 4만 원이 되더니 2022년에 8만 원이 되더니 2024년에 15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16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매매해 왔던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보일까요? 비싸게 보일까요? 비싸게. 비싸게 보이면 아까 짜장면 생각해 볼게요. 올라가니까는 이 종목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종목은 좋은 게 맞는데 짜장면 맛있는 거 맞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안 사게 되죠. 그걸 시청자님은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이걸 지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외국인들은 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 기관 외국인 말고 그냥 여행 온 외국인들은 짜장면이 4만 원이네. 우와 이거 싼갑다 하고 먹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왔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짜장면인데 4만 원이래요. 비싼지 싼지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먹을 수는 있겠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저기 뭐 어디 무인도에 있다가
한국에 이렇게 뭐 도시로 와가지고 짜장면 4만 원이다 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이거를 뭔지도 모르고 12만 5천에 사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하죠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비싸게 바가지 쓴 거죠. 우리가 제가 부산 사람인데 처음에 이렇게 서울 올라올 때 제일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 서울 올라가면 부산 촌놈 서울 올라가면 코 베인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시청자님이 지금 주식시장을 잘 모르다 보니까 바가지 쓰신 거예요. 좋다고 했겠죠. 안 좋다고 하면서 12만 원에 팔아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원리를 생각하면 대주전자 재료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갈 것인가 하면은 비싸서 안 갑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안 사줄 것이고 산 사람들이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이제 야 이거 아닌갑다 하면서 손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존재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각했어. 네, 뭐 다른 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 이 매도세 그리고 매도세가 끝나는 데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싸져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8만 원 내지 7만 원까지 빠져야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쯤 돼야 이거를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대응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손을 쓰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고요. 가만히 홀딩하고 계시다가 7, 8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저기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샘- 궁금하세요? 샘CNS 샘씨 N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340원에 20%입니다. 5,340원에 20%요? 예, 예. 최근에 사신 거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회사가 뭐 좀 괜찮은 것 같고 공장도 정설했고 알겠습니다. 네, 예. 일단 반도체 관련주를 과거에 샀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산다면 사실 단기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어요. 샘CNS라고 하는 이 기업도 결국 반도체 디램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예. 반도체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산업에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봐도 반도체가 점점 성장을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붐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가격대를 뚫고 다시 한번 흥행을 할까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정도의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샘CNS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를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노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니까 단기 투자로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장기 투자하시면 좀 많이 고통스러울 텐데 그걸 이겨내실 수 있다면은 뭐 들고 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청자님도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이 좋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업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기업이 좋으니까 앞으로 업황이 좋으니까 앞으로 꽃길만 걷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은 사람과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이 기업이 좋은 거랑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시청자님도 방금 이렇게 뭐 기업이 뭐 공장도 증설하고요, 좋아요라고 이렇게 느꼈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예. 네, 내가 이 기업이 좋아 보이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들한테 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가 꺾여 있는 상태인데다가 차트 모양도 우하형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더군다나 주가가 한번 휘청 이렇게 올라왔다가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거품 빠지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거품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손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봤던 대주전자 재료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종목은요. 단기 반등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4,000원대 또는 4,500원 또는 3,500원대까지 천천히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좋게 안 보거든요. 시청자님은 공장 증설한 거에 지금 뭔가 빠지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거 안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하려거든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들은 안 좋아하지만 나는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든 뭐든 간에 난 더 살 거고 더 가져갈 거야. 너희가 좋아할 때까지 가져갈게. 라는 뚝심과 배짱이 없으면 가져가기가 조금 힘든 종목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남의 말이 휘둘릴 필요도 없고 내 손실률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있으니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너희들이 좋아할 때까지 가져간다라는 그런 배짱이 없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 샀는데 뭐 4,000원까지 빠졌을 때 아이고 내 돈 날렸다. 아이고 내 돈 20% 날렸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팔아야 될까. 아이고 손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단기적으로 타점을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야구로 친다면 확 휘두르는 게 아니라 번트 치자 이거예요. 번트. 배트를 약간 갖다 대놓고 휘두르지 말고 공만 치고 뛰어나가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짧은 대응을 하자라는 거고요. 짧게 대응하실 거면 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셔야 되고요. 반등 나오면 6,000원대에서 6,500원대에서는 짧게 수익을 챙겨가지고 바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되고요. 반도체는 지금 이제 한물 간 종목입니다. 2차전지 작년에 급등했다가 지금까지 반등 안 나오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예. 2차전지도 작년에 뭐 공장 증설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부터 해서 금량까지 해서 뭔 어떤 기업이 지금 주가가 좋습니까? 전부 다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 당시엔 좋았지요. 근데 지금은요. 역시 한물 가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주식의 기본 이론이에요. 기업을 좋고 안 좋고 떠나서 한물 가버린 종목은 다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물 갔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는 한물 갔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세명 XM이고요. 2,200원에 20%, 2,200원에 20%. 20%. 뭐 일단 뭐 그렇게까지 잘못 썼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뭐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 잘못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손실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물렸다, 손실 중이다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손실 중이다라는 말을요, 제가 다르게 표현을 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님도 와닿는 표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손실 중이잖아요, 그죠? 네. 이 손실 중이라는 게 말이 되는 표현인가 아닌가를 같이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갑자기 방송 중에 뺨을 딱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플 것 같아요. 세게 때리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지금? 안 때려. 안 때렸어요. 근데 제가 아우 뺨이 아픈 중이에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 때렸어요. 근데 뺨을 때리면 뺨이 아플 것 같아요. 아우 뺨이 너무 아픈 중이에요. 시청자님 저 뺨이 너무 아픈 중이에요.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쟤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어때요? 이 지금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부터 생각 한번 해보고 가는 거예요. 이 XM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뺨을 때리지 않았는데 뺨을 때리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플 것 같다고 제가 울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게 공감이 되세요? 때려. 예. 공감이 되세요? 아, 때리면은 아플 거니까 아프다고 내가 울고 있으면은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시청자 자녀가 있으세요? 예. 자녀가 있으세요? 다 40대요. 예. 그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어릴 때로 네네, 생각 한번 해보도록 있어요. 할게요. 예, 자녀 어릴 때로 생각해 볼게요. 네. 자녀가 어릴 때 갑자기 울어요. 아기가 막 울어요. 왜 그러니? 팔이 너무 아파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왜 아프니? 아니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를 와가지고 발로 차면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찼니? 찬 건 아닌데
찬 건 네. 아닌데 걔가 차면 너무 아플 것 같아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라고 하고 있어요. 애가 지금 무슨 미리 말인지 걱정을 모르겠죠 해. 이게. 그죠? 차지도 않았는데 아파서 지금 울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죠? 이게 쟤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손실 봤다고 미리 걱정. 그렇죠. 손실이 안 났는데 왜 손실 중이라고 하냐는 거죠. 손실이 지금 팔면은 손실이 그만큼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팔면 손실이 그만큼 난다고 증권사에서 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청자님 지금 손실이요 2,200원 사셨으면은 20% 정도 손실이 나고 있으시네요. 근데 지금 팔면 20% 정도 손실이 날 겁니다. 근데 안 팔면 아무 일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아이고 내 손실 중입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보기에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네가 날 때리면 아플 것 같으니까 난 지금 아플래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죠. 이거는 사실 언어적으로,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손실 중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우울하고 막 잠도 못 자겠고 이런 이유가 사실 이유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팔았잖아. 팔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난 거예요. 예. 그럼 손실이 안 난 거면 난 투자 실패를 하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 예. 그냥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예, 있고요. 우리는 올라갈 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은 XM을 사셨지만 투자 실패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투자 실패가 아니니까 더 사도 되고 또는 내가 가져가도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나는 손실이 난 사람 같고 이미 패배자 같고 이래버리면은 이거 꼴보기 싫어집니다. 에이씨 내가 손절해버려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자라는 거죠. 손실 중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그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중이라는 안 생각은 팔으면 앞으로 손실도 아니고. 하지 않는 예.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가 당부해드리는 말입니다. 손실 중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손실 중이라는 말 따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XM이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X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주가가 내려가도 괜찮은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쪽이랑 이런 빅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빅데이터 이런 쪽은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것이 점점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진짜 고용량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그 고용량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뿐인 거니까 얘가 주 원인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해서 얘가 크는 게 아니라 얘가 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XM이 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겁먹지 말고 오히려 더 사버려야 되는 종목이 되는데 내가 지금 2,200원 사가지고 20% 손실 중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더 사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 더 사는 쪽이 좋은데 더 살려면은 편안하게 좀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질 때 하는 게 좋은데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산다면 저는 1,500원에서 1,700원짜리 자리 잡는 것을 한 두어 달 정도 좀 더 지켜보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최소 한 달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다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올라갈 때 우리는 팔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때 수익 내면 되고 누군가가 만약에 야, 너 계좌 좀 보자 했는데 내가 XM을 보여줬는데 20% 손실 중이네. 너 진짜 실력 없다 하면요.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은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광명으로 갈 겁니다.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5층 배움실, 평생학습원 5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역에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서울역 게이트웨이 타워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쉐어 서울역 센터 2층 사파이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오전 11시까지 오시면은 저와 함께 강연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서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 쌓이고 계실 건데 1부에서 2부까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릴 거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이씨 캠이요. YC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 22,090원이요. 22,090원에 12%요. 예, 예. 네, 일단 뭐 오늘 반도체 쪽을 사서 물려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네요. 네. 일단 반도체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좋은 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요?라고 했을 때는 산업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잖아요. YC캠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규 상장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규 상장주는 보통 한 3년이 되지 않은 기업들을 신규 상장주라고 부르는데 이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모든 것들에는 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흥행이라고 하는 약간 유행이 이렇게 너무 올라갔을 때 과열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과열, 뭐 코인도 과열, 청약도 과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가 약간 청약, 그러니까 주식 청약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신규 상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청약하는 게 너무 붐이었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상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하면서 막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들의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얘들이 다 거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은 거품 빠질 때까지 주가가 쭈구장창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또. 그래서 사실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과정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 이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좀 강했거든요. 그때 주가가 과하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과열이 끝나고 나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충분히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 삼성전자 이런 쪽들이 이제 반등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에 놓여졌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은 반등, 단기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 때 시청자님이 잘 탈출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조금 골치가 아플 거다. 장기간 물리게 될 거다. 장기간 엄청나게 주가가 빠지는 것을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2만 원대부터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2만 원대부터는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 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가준다면 2만 원대부터 2만 2천 원 사이에서 손실 조금 있더라도 약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밑으로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괜히 추가 매수를 했다가는 윗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가 10,000원이 지난 전저점 언저리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가서 5,000원, 3,000원, 2,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한다면 추가 매수를 굳이 억지로 막 내려갔다고 막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0,0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조금 들여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근데 가능하시다면은 굳이 물려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5,000원이 빠지거나 조금 이제 손실이 좀 각오가 되신다면은 12,000원이 밀릴 때는 손들하는 게 좋은데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17,000원부터 그냥 비중을 줄여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잘못 사신 거예요.
예. 잘못 샀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손실을 좀 각오하고 빨리 나오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반등 나가준다면은 제일 베스트 2만 원까지 반등 나가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빠르게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에서 탈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제 17,000원짜리가 이렇게 조금 머물고 있는데 16,000원대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한다면은 그냥 비중 줄여가지고 팔아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더 살라고 사지 말라고요? 최악의 질문을 하시네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오셈을 갖고 있는데 한 30%예요. 1,500원에. 아이고야. 비중이 조금 있으시네요. 예, 예. 뭐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방금? 예, 예. 그 CXL 한번 뭐 이렇게 타이밍 올라갈 타이밍 보고 그 들어간 건데 아직은 계속 아니요. 그냥 요즘 반도체가 떡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이걸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전문 가려고 용어를 쓰시네요. 떡이 됐다니요. 일단 저는 반도체가 지는 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뭐 이 산업이 좋다라고 하는 산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요. 뭐가 됐든 제약 바이오가 됐든 또는 5G가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 기업, 이 업황 앞으로 매우 좋습니다. 뭐 조선업이 되었든 간에요. 그런 업종들이 항상 매 순간마다 제가 10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좋다 했던 업황들이 제 기억에 남는 게 한 20개 넘는 것 같아요. 근데 20개 다 시청자님 표현대로 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으면은 빠지는 게 있는 거고 빠졌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좀 편하게 벌려면 내려와 있는 것을 나중에 흥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홀딩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 되는데 그거는 투자를 잘 안 하고 우리는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단물 다 빠진 종목을 가지고 시청자님처럼 반등 나가겠지라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가는 매매 있잖아요. 그 매매는요. 실력이 없으면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어려운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매매가 주식 투자 중에서 가장 쉬운 매매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평가된 기업을 저가에 사가지고 빠지면 더 사서 그냥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쉬운 매매거든요.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거기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운 매매가 되고요. 두 번째로 쉬운 매매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법이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 그 올라가는 자리에서의 맥점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가 또 이제 쉬운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 순위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매매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스캘핑이라고 부르는 초단타를 이야기해요. 호가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매매가 바로 이런 반등 매매입니다. 그냥 시청자님 지금 가장 어려운 매매 다음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다음으로 어려운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냐는 거죠. 주식은 운빨 싸움이 아니에요. 실력 싸움이지.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매매에 속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신 건 좋은데 지난 전저점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손절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계셨어야 돼요. 시청자님이 알고 계셨어야 돼요. 나는 얼만큼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고 예측하고 분석할 줄 알았어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실 거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 계획도 모르시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다음에는 이런 매매 하지를 마세요. 제일 쉬운 거부터 하세요. 제일 쉬운 거부터. 그냥 싼데 돈 잘 버는데 주가가 그냥 거의 뭐 신저가 수준에 와 있다. 그게 저평가지. 뭐 저평가가 뭐 따로 있습니까?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싸야지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을 사놓고 그냥 묻어넣어 놔버리는 매매를 하세요. 묻어놓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마실도 좀 나가시고 책도 좀 읽으시거나 뭐 드라마를 보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산책을 가시거나 등산을 가시거나 인생을 즐기는 매매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하세요.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네오센과 같은 이런 매매 다시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이 뭐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엮여 있는 거 맞는데 반도체 산업들이 사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지 나머지 기업들은 적자 나고 있습니다. 얘도 적자 나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매출도 280억에서 99억으로 줄고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기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금 뭐 세진 않지만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단기간으로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고 SK하이닉스도 반등 나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볼 때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진 않지만 작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 전부 다 상담할 때마다 단기 반등 때 정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공통된 의견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시청자님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샀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똑같죠, 뭐. 똑같죠. 그러니까 반등 나가면 방금 상담했던 YC캔과도 같습니다. 반등이 나가면 10,000원대부터 해서 손절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본전이 꼭 아니더라도 탈출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 네. 이상에서부터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줄여내시길 바라겠고요. 만에 하나 이게 빠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한물 가버리게 되면 1, 2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바에야 물려 있을 바에야 저는 오히려 8,0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매매는 짧게 대응을 하면서 짧게 이렇게 구간을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 반도체 미련을 못 꺼두셨나 봅니다. 좀 미련을 좀 버리세요. 반도체 이제 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아직까지도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지 마세요. 사면 여러분들 계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제발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02-1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요.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저는 강연회를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명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